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다음 달 맥도날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가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제15차 모국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의 링거 주사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방지하는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뉴욕시 무인 감시 카메라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2월 한 달 동안 맥도날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와 하슨스 애비뉴가 만나는 선상.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앞에 한인들이 모였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회원들로 맥도날드가 인종과 노인 차별을 했다며 2월 한 달간 맥도날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외쳤습니다. 한국 노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은 모든 한국인에 대한 모독이며 엄연한 인종차별입니다. 그러므로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2월 14일 2월 1일서부터 2월 28일까지 2월 한 달을 맥도날드 불매 기간으로 정하여 사건의 발달은 설 다음 날인 지난 2일 70대 한인 노인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신고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이 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한인 노년층 단체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와 장시간 머물 때마다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습니다. 매장 측은 대다수의 한인 노인들이 값싼 음식 하나 시킨 뒤 서너 시간 이상, 심할 경우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장사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와 인종차별과 노인차별 처사라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좀 오래 있었다 그래서 그 경찰을 4번이나 불러서 그 강제로 쫓겨나게 한 것은 이거는 인권 유린이고 또 여기에 또 인종차별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맥도날드뿐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뉴욕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편 앞서 미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뉴욕 한인타운 내 맥도날드 매장에 몰려드는 한인 노년층 손님들이 장시간 매장에 머무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찬성 7표, 반대 8표, 동해병기가 아쉽게 무산됐던 2년 전의 의회 표결수입니다. 어제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에서는 찬성 9표, 반대 4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마다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는 어제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데이브 마스텐 상원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이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버지니아주가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역사적인 법안이 상원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전체 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에도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반대가 한 표 더 많아 아쉽게 부결됐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은 하원에서도 팀 휴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하원을 통과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2세 자녀들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모국 연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15년째 모국 연수생을 선발하고 있는 뿌리교육재단이 올해에도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000여 명이 넘는 모국 연수생을 배출한 뿌리교육재단.
재단은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2세 자녀들에게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민족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모국 연수생을 선발합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발전된 모습과 또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갔다 온 이후에 대한민국을 바로 이해하고 또 자기의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생활이 바뀌어서 아주 성실한 학생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연수 대상은 1월 기준 9학년부터 10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재단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오는 2월 28일까지 재단 사무실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학년,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크게 참가 기준은 저희가 성적과 그다음에 그 에세이 그리고 한국말을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재단은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최종 면접을 통해 85명의 연수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3월 15일 개별 통지와 재단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학생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가고자 하는 학생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학생이 가서 문화체험, 역사체험, 그다음에 산업시탈 등을 통해서 자기의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모국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오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 등을 둘러보는 산업체험과 주요 유적지를 방문하는 전통 역사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또 병영체험과 방송국 견학, K-팝 공연 관람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모국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단 항공료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H4 비자 소지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취업 허용 법안이 2년이나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올 1월 중 승인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 허용안이 빠르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에게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백악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취업 허용안과 포괄 이민개혁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이 상충됐기 때문으로 포괄 이민개혁법안 처리 결과 후 취업 허용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늦춰져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때문에 예산관리국은 더 이상 H4 취업 허용안을 늦추지 않기로 하고 올 1월 중에 승인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4 취업 허용안은 취업이민청원서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H1B 소지자 배우자의 노동 허가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H1B 소지자들의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한인 이민 신청자들의 가족들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급사회는 사라졌지만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00여 명의 대학 총장과 기업 비영리단체 대표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저소득층 소수계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산층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건설해야 한다며 의회와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펜이 있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전화가 있다며 단독으로라도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총장들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도 경제적 지원과 학생들에 대한 멘토 역할 등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부 차원에서의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층 거주 지역 학교들에 1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배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에 사용되는 시험 제도의 변화도 이날 암시했습니다. 이날 포럼을 사실상 준비한 미셸 여사는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링거 주사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링거 주사의 부작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링거 주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한인의사협회 찰스 왕 커뮤니티 헬스센터 놀스쇼어 병원 관계자들은 어제 김 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링거 주사 남용 방지 캠페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정맥주사 부작용으로 팔과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했던 한인 장명화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링거주사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와 협력해 이슈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불법 링거 주사를 투약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링거 주사는 의사 진단 없이 원하면 10에서 20달러에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링거 주사를 남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무보험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링거 주사 남용은 이민자와 소수의 커뮤니티가 건강보험에서 소외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위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사람에게 링거 주사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민들의 필요한 부분이 개선되고 시정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에 정치 참여를 해야 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필요 예산을 신청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벨론 뉴욕시 의원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란 커뮤니티 지원금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이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와 예산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벨론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곧 주민 참여 예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 의원은 1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영리 기관 보이스 허드의 썬드라 유델맨 사무총장은 초선인 벨론 의원이 함께 동참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벨론 의원 사무실은 4월쯤 구체적인 주민 참여 예산 가이드라인과 참여 방법을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앞서 댄 헬로렌 전 의원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 재산세가 내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름에 따라 소유주의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시 재정국이 최근 발표한 2014에서 2015 회계년도 부동산 시장 가치 추산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직전 회계년도보다 6.6%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으로는 567억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주는 평균 3.8%인 168달러가 오를 전망이며 세가구 주택 소유주는 3.6%인 189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코압과 콘도 소유주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코압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5.5%인 329달러, 콘도는 7.4%인 552달러가 인상됩니다. 3층 이하 콘도는 인상률이 7.7%로 더 높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르는 부동산은 렌트형 콘도로 인상폭이 무려 49%입니다. 금액으로는 1,525달러에 이릅니다. 베스 골드만 재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가치는 매매 가격 상승과 건물 운영에 따른 소유주의 순이익 증가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각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세 변동 상황은 재정국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시장 가치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뉴욕시 조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범칙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무인 감시 카메라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주 의회를 통과해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무인 감시 카메라는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시내 도로를 10마일 이상 초과해 과속으로 운행하다 감시 카메라에 찍히면 $50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50짜리 범칙금 티켓은 우편을 통해 받게 되고 이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벌금 없이 경고장만 발부됐었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공립학교 주변과 주요 위험 도로를 중심으로 무인 감시 카메라가 집중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치 지역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다니엘 오도넬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제 뉴욕 시내 도로의 표준 제한 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시속 20마일로 낮추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난해 한 지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싫든 좋든 5년 내 뉴욕시 모든 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뉴욕시는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맨해튼에만 고층 빌딩이나 전신주에 2,400개의 카메라가 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석구석을 감시하는 무인 비행기 드론까지 추가해 하늘에서도 카메라가 날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